자, 이번에 볼 곳은 이제 송대 학교교육 진흥책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예. 자, 송대 학교교육은 문체주의 정책과 과거 제도의 발전에 비하면 부진한 면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문신관료 체제가 이제 제가 발달에 따라서 과거에 합격한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반 교육이나 학문 연구를 위한 지리 탐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관료제의 발달은 현실성에 강한 서민계층 하여금 출세만 지향하게 하여 자연히 이제 학교 교육에 소홀히 하는 과거 시험 준비에만 매달리게 되었다. 그래서 성대 중앙학교 관하고는 국제학, 태학, 사문학, 급박의 기술학교가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당나라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그래서 국제학은 고관의 자제가 입학하고 급박의 학교는 일반 평민들의 자제가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당대에 비교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학교 입학 자격은 개방되고 평민화되었다. 자, 송초부터 사회가 과거 시험을 중히 여기는 송초로부터 사회가 과거 시험을 중히 여기고 학교는 임시로 머무는 합숙소와 같이 생각했으므로 관학은 결국 발전할 수가 없었다. 태조 때 국제학 학생들은 70명에 불과했고 인종 때에는 범중원의 학교 진흥 정책으로 새로 태학이 설치하니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관학이 발전되었다. 신종 때 망항성도 문교개혁 정책을 실시해서 태학을 이제 뭐냐면 확충했고 이렇게 문교개혁 정책이라는 거는 학교개혁 정책을 얘기한 것 같아요. 문맥상 볼 때. 그래서 신종초에는 퇴학생이 불과 300명이었으나 왕한서의 퇴학진흥책이 실거 이게 퇴학 3사법인데 자 요때 이제 증언되었다. 그래서 왕한서 또한 퇴학 3사법을 제정하여 그 당시 퇴학 뭐냐면 졸업생들이 과거를 대체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과거 제도가 폐지됐는지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과거 제도 폐지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좀 약간 설명을 좀 물어볼게요. 이게 저도 약간 의아하긴 했는데 어 과거 제도가 폐지됐다고 이제 하니까 일단은 이거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또 왜 안 돼? 그것도 왜 안 되나? 음. 자, 왕서의 이제 태학성사법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요거 먼저 설명하고 이게 되는데, 자, 여기 뭐 태학의 운영 방식에서 이제 3단계 수준별 학생을 이제 한다고 그래요. 거기 이제 동계도 주에도 나와 있긴 하는데, 일단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세 등급의 기숙사로 나눠서 교육을 시켰는데 외사는 처음에 입학한 하급반, 내사는 외사에서 우수한 성적 올라온 중급반, 상사는 이제 내사에 다시 선발해서 최상급반이었고 그래서 이제 상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졸업한 학생들은 과거 시험 최종적인 전시까지 면제받고 바로 관료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 없이 그냥 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삼삼만 합격해도 이제 뭐냐면 관료를 임명할 수 있는 제도인데 자 그래서 이 왕학생의 목표는 관료를 학교 졸업생을 채워서 시험 기술자가 아닌 국가가 아니라 국가에 필요한 실용적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이제 했다. 일종의 간학 진흥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왕학생의 개혁이 이제 잠깐 중단되었다가 다시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시종 때 보면 1104년부터 해서 1121년까지 약 7년 동안 17년 동안 과거 제도가 아예 폐지됐던 기간이 있었는데 오직 퇴학을 이뤘던 학교 졸업생들만 관리를 등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왕한석이 죽은 후죠. 그 왕한석의 교육 개혁이 이 시종 때 가서 극단적으로 이제 시행된 시기였다. 그렇지만 이제
이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게 되는데 학교 내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지방 인재들이 간직이 나갈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큰 반발을 부닥쳐서 뭐냐면 다시 과거제도가 부활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과거제도가 이제 폐지되고 그 뭐냐면 학교 제도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선발하는 거는 그것이 아니라 일시적이었고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부작용 때문에 뭐 인재 지방 인재들은 이제 뭐냐면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간직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반발이 많아 가지고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태학 삼사법 같은 이제 학교 제도하고 과거 제도를 좀 일치시키는 그러니까 과거 제도 없이 학교 제도로만 이제 운영하고 거기서 관리를 선발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제도를 그 당시 뒤에 홍무제 때 그걸 좀 받으려고 했죠. 물론 다 받은 건 아니지만 그다음 홍무제의 과거 제도가 이제 왕안서 시대 때 개혁 정치로 이제 복구하는 그런 과거 제도였기 때문에 왕안석이 이제 과거 제도의 경학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또 왕안서의 그 학교 제도와 관련돼 갖고 학교 제도에서 이제 관리를 선발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걸 모델로 해서 과거 제도, 학교 제도를 일치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해야지만 관학을 졸업해야지만 그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이 왕안석의 개혁 정치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그 명나라 때 과거 제도 관련된 내용할 때 좀 다시 얘기를 해 볼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있고요.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자, 과거를 폐지하고 퇴학 출신자를 관료로 등용했으며 학생이 많을 때는 3,800이 되었다. 이 시기가 송대 퇴학의 전성기였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건 한 17년 동안 뭘 하다가 여러 가지 반발 때문에 이제 다시 과거제도 부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방의 주연에서는 주와 현학이 있었는데 인중 때 범중언과 송기, 부양수 등이 지방교육진흥을 제청하면서 주와 현학도 발전이 됐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국작, 태학, 사문학에서 유교 경제를 갑습하고 무학을 이제 범법을 배우고 기술학은 해당 교육을 받았다. 대개 이제 뭐 고려시대나 당나라 때와 비슷비슷하죠. 예. 그래서 송대는 서원이 있었는데 이 서원이 상당히 지방 교육에 중요한 목을 담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 보면 서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리학이 이제 중국에 학사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게 두 가지죠. 하나가 한약하고 서원이야. 그래서 이제 성리학이 중국에 학사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이 한약과 서원에는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성리학을 이제 지방까지 학사를 할 때 사람들이 이 한약과 한약 보급 운동과 뭐 서원 건립 운동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서원의 조직은 학교와 비슷했으나 교과목과 교구, 그러니까 학교 내의 어떤 사립학교 내 규칙 같은 건 간학과 같이 엄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또 교육의 취지도 지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 도양에 이제 더해 중점을 두어서 교사가 학덕을 경비했으며 지식의 전수에만 그치지 않았다. 서원은 당대의 일종의 관립 도서관이었고 5대에서 비로소 학교식 서원이 생겼으며 송해에서 서원제도가 확립되었다. 서원에 관리법과 사립이 있는데 저는 이제 사립만 있는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는 서원하면 관립도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서원의 경영자들은 대부분 당시에 명유, 유명한 유학자들이었고 동주, 당장, 산주 등 그 명칭도 다양했다. 자, 서원의 업무에서는 도서관의 보관과 열람을 준비하고 선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유명한 유학자들을 가운데 공덕 있는 사람의 제사를 지내고 서원 교육을 위해 이름 있는 관리를 스승을 출빙하고 경영자 자신이 교육하거나 아니면 대우를 이제 출빙해서 유명한 스승, 그러니까 유학자를 출빙해서 그냥 임시로 간학하게 됐다. 뭐 강의 같은 것들 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뭐 학교제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한의중에 넘어가서 이제 과거제도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한의중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04페이지 펴보세요. 자, 과거는 수왕조 때 시작한 국가시험에 의한 관료 임용 제도로서 당대에도 시행됐다. 그러나 당대에는 귀족의 자제의 경우에 자제의 경우 과거에서도 일반 선임 자제보다 여러 명 유리했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이부시 같은 그 존재들이죠. 특히 과거에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음서라는 제도가 있어서 기타 경로도 직접 인간되는 경우가 많았고, 음서에 합격해서도 그 높은 그 간직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자, 과거도 관리 후보 자격 시험에 지나지 않아 같은 과거라 해도 그 내용이나 성격에 차이가 있었다. 자, 송대가 되면 문벌 귀족의 몰락과 함께 과거의 운영에
훨씬 기능적으로 되었다. 태조 때는 1년에 수십 명이 지나지 않았던 합격자가 수백 명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진사과 출신자가 관계에 이제 줄을 정하게 됐다. 973년 태조가 스스로 과거의 최종 시험을 향한 이래 전시가 정착됐으며, 과거 합격자는 합격 한계의 문화생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니까 자주 문생 관계에서 이제 일당의 한계가 자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시험 보는 사람이 문생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과거 합격자와 시험관 사이에 사제 관계가 형성됐음을 되도록 만들어 정계의 파벌을 형성하는 데 방지하고 한계의 충성심을 보장하게 된 거다. 그래서 요거 예전에 그 전시제도 실시한 목적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죠. 자주 문생 관계의 어떤 통해서 파벌 형성 방지, 그 다음에 한계의 어떤 충성심 확보, 최종적으로 이제 한계가 또 인사권 장악, 뭐 이런 여러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그때까지 부정기적으로 실시했던 시험이 영족때 3년마다 이전에 치는 시험으로 정리한 것도 성공적인 관료 임용 체제를 설립할 수 있었다.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신령시라고 하죠, 보통. 예.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신령시를 보게 돼요. 그 외에도 플러스 알파 이제 여러 가지 또 잡, 어, 부정기 시험이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3년을 이렇게 한 번 보는 건데, 조선시대 도 마찬가지 신령시 실시했죠. 고려시대도 이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답안에 이름난 것을 봉하는 홍응법, 필적에 의해 부정 방지를 위한 제출된 답안을 옮겨주는 등록법 등의 제도를 실시해서 시험의 권위를 높였다. 자, 이 때문에 송조의 고위 관료들은 거의 과거 출신에 의해서 충원되었고, 과거에 합격하면 간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간호라고 해요. 간호. 그래서 간호는 이제 복호로서 여러 가지 역을 면제받을 수 있고요. 세금도 많이 면제받았어요. 그래서 송나라 시대 때 이 관리들이 대우가 되게 좋았어요. 월급도 많이 받고. 자, 이들은 천하를 책임진다는 사대부에서 치자의식을 갖게 되었고, 자, 여기에서 이제 공의식, 공치주의, 황제와 같이 통치한다는 그런 공치주의적 의식을 가지게 됐는데, 요 관련된 사료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아, 이게 아니네. 음, 요 부분까지 해야 되겠네. 다시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남아있네요. 음.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 이제 악양육이라는 그 사료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교과서에도 있는 사료예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 내가 일찍이 옛 어진 사람들 마음을 구해보니 앞서 말한 두 부류 행동과 달랐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유명한 말이 있죠. 자, 천하의 근심거리를 남보다 먼저 근심하고요. 천하가 즐거워야 할 뒤에 즐거워한다. 이런 말 자체가 그 나름대로 치자 의식의 이제 뭐냐면 정수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뭐 천하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거든요. 성우구락. 그래갖고 천하의 근심을 먼저 하고 천하가 즐거운데 즐긴다. 그러니까 사대부의 즐거움이 곧 백성의 즐거움이요. 사대부의 책임이 백성보다 앞서 나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와 함께 통치자로서 어떤 치자 의식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뭐 자기의 어떤 보신, 그냥 보가, 지방과 자기의 어떤 안위만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인제는 자기의 안위와 자기 집안 문제보다는 이제 공적 의식을 가지고 있죠. 나름대로 천하의 문제에도 근심하고 이렇게 그건 이제 밑바닥에 공치주의가 깔려 있다. 요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 관련된 그 사료가 사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세요.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후 형이사학적인 이제 성리학의 발전에 독재 체제와 이제 학예 독재 체제와 문신 관료체를 옹호하는 새로운 유교 정치 이념을 자리 잡게 됐다. 성리학이 강조되는 거 요건 이제 뭘까요? 공치주의죠. 성리학의 공치주의. 예. 공치주의는 우리나라 뭐 살인들이 이제 주장했던 건데 요거는 제가 그 조선사 강의할 때 했으니까 그거 찾아서 보시고요. 자, 과거는 그 평등성 때문에 오랫동안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역시 적지 않다. 우선 새로운 국가제도 확립을 위해 대량의 관료 임용은 관료 기구의 비대화와 분산이 더불어 국가 재정에 막대한 이제 그냥 부담이 되었고요. 또 모든 교육이 과거 시험에 예속됨으로써 학문적 균형 있는 발전을 져야 될 수밖에 없었으며 일반 학교 교육이나 실용적인 학문은 부진하지 못하였다. 자, 과거 제도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과거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과거 시행 결과 정계에서 강남 출신 관료들의 비중이 높았다는 것.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것 같은데 왜 강남 출신들이 비중이 높겠어요? 당연히 이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부가 많다 보니까 과거를 많이 보는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 그래서 강남 출신들이 상당히 비율이 높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해 보시고요. 자, 이것은 5대 시기 때 강남에서 문화 발달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다음에 송조 초기 때 하북 출신의 관료가 줄을 점해 강남 출신을 배제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남북 대립이 생기게 되었고 이 문제는 왕안서 시대까지 이어졌다. 뭐 그래서 이제 강남 출신과 강북 출신 간의 어떤 분당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송나 초기 때는 하북 출신의 관료가 많았죠. 왜냐하면 이제 절도사가들이 이제 중심해갖고 그 나라를 세우다 보니까 그 기반이 5대잖아요. 그 앞에 이제 후주라는 나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강남에서 이제 뭐냐면 점점 이제 가각 학교자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강남 비중들이 뭐냐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또 하북 출신들은 강북 출신들하고 강남 출신들이 좀 기질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강북 출신자들은 나름대로 좀 명예, 의리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반해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제적인 어떤 중심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대적인 모습이 되게 강해요. 예. 그래서 이들 간의 지역 간의 어떤 분당이 형성되는 요렇게 인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분당 형성은 강남, 강북뿐만 아니라 또 강남 안에서도 강북 안에서도 지역별로 너무 이제 중국이 땅이 크다 보니까 분당이 지역별 분당들이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요. 예전에 송대 가고제가 실력 있는 새로운 인물들의 재능만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했다고 결론 지었지만 실제로 이 각오를 볼 수 있는 계층들은 형세후 계층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되는 계층들이 살 수 있는 계층들이 형세후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1등급에서 5등급 할 때 대개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되는 계층들이 인제 각오를 많이 받죠. 그 형세 어 형 저기 뭐야 형세호들이 우월한 가정교육과 추천과 인맥에 힘입어 형평에 어긋날 정도 많은 후보자를 뭐냐면 관료로 배출했다. 그래서 그 송대 300년 동안 과거제는 간직을 얻기 위한 방법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었으며 역설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더욱 늘어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이제 그 과거에서 간직을 얻으려면 수천 대를 뚫어야 되겠죠. 인구도 하도 많고. 그래서 상위 0.01%, 뭐 많아봤자 0.1%? 그럼 나머지 99.9%는 왜 그 쓸데없이 각오를 푸냐? 그건 뭐냐면 이 각오를 이제 볼 때 해시 정도만 합격해도 이 서강제가 있는데 해 높은 간지에 올라가지 못해도 지방의 말단 관리 정도는 됐어. 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인제 뭐 해시 정도 합격하면 여러 가지 좀 자잘한 특권 같은 걸 주고 자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 통해서 정식 관리가 되지 않더라도 지방 관료다.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과거지 합격을 통해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건 쭉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많은 이제 합격자들이 간직해 나가는 게 길이 막혔죠. 이러한 상황에도 지역의 지도자가 필요한 농촌의 시장 공동체가 이제 성장하게 되자 사대부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관심을 돌리게 됐고, 남성태 사대부는 가족 성원의 간직 취임보다는 지방에서의 부와 권력, 명성에 점점 의존하게 됐다. 그래서 이 사대부라는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서 이제 합격한 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뭐냐 과거를 보는 과정에서 뭐 이제 조그만 간직이라든지, 그다음 말단 간직이라든지 뭐 여러 특혜 이런 것들을 이제 받을 수 있겠고, 이걸 바탕으로 나름대로 이제 그런 그 뭐냐면 사회적 위신 같은 것들을 이제 뭐냐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제 약간 이제 조선시대하고 좀 약간 비교해 보면요. 조선시대 가보면 진사생원신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조선 후기 때 가면 진사생원신 안 봐도 곧바로 대가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가는 안 보고 이 진사생원시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사생원시가 딱 합격하면, 이 칭호를 얻으면 나름대로 그 지방 내의 어떤 양반으로서의 어떤 이제 채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사생원을 계속 보는 거야, 벗을 안 해도. 예. 그런 거하고 이제 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간직 취임보다 자신의 어떤 사회적 영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거를 이제 보려고 했고, 과거를 떨어지더라도 뭐냐 아까 전에 관료라든지 하급직 간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특혜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누리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이게 이제 그 송나라 둘러싼 대외관계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대외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한 3번 연속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요. 예. 자, 그래서 요번에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요번에 이 송나라 교수님이 최근에 출제진에 들어갔는데 대외관계에 전공하신 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깊숙하게 좀 볼 필요했어.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자, 송나라는 그 문체주의 때문에 내부에선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아도 이런 것 때문에 힘이 약해졌죠. 그래서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 안 들으면 가서 이제 두들겨 팼는데, 송나라는 두들겨 패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그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나라 주변에 이제 둘러싼 이 대외 관계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일단 10세기에서 11세기 때 이제 송나라하고 이제 대립했던 그 나라들은 요나라와 서하죠. 요소. 예. 그다음에 이제 서하고, 11세기 때는 금나라, 여진족이죠. 그다음 13세기 때는 몽골 중에서는 원나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당이 망하고 송이 건국하는 10세기 초중기에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종래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그건 지금까지 동아시아 중심부에 있던 당제국의 붕괴로 동아시아 국제 관계는 종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제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자, 당시대 때 중국은 북방민족을 완전히 제패하고 그들을 복수시켰다. 그러나 이제 송의 문치주의 정책으로 결과에 군사의 약화를 가져와 북방민족들이 항상 수혜적 입장에 서게 되었고, 이후에 송이후 계속되었다. 자, 10세기 초의 국제 질서를 살펴보면 먼저 5대 19개 분립시대에서 지금까지 당제국에 봉속되어 있던 거란 민족들이 거란을 건국했고요. 이 거란의 국호를 쓰다고 이번에 시험 나왔잖아요. 어쨌든 거란이라고 하고 뭐 요라고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거란은 바레를 멸망시키고요. 만주와 중국의 동북방을 지배하는 정복국가로 발전하여 분열을 계속하고 있는 5대의 각국을 압박했다. 자, 그리고 이제 송해 중국 통일에 대해서는 북방 민족의 거란의 군사적 압력에 대한 한민족의 강한 민족의식, 즉 중화의식이 작용된 점이 적지 않다. 그냥 송해 건국과 중개 통일로 송과 요에 의해 새로운 남북 대립의 국제관계가 형성이 됐고요. 자, 한편 그 한반도에서는 당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신라가 후삼국이 분열되고 고려가 이제 들어서게 되고요. 그래서 고려는 이제 5대 10국에서 송나라 때 요때 이제 있었죠. 5대 10국 때 이제 만들어져 갖고 뒤에 이제 송나라 또 관계를 맺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서북 지역에서는 그때 이제 당제국의 복서가 오는 탕구투종이 이온호가 서한을 건국했어. 예. 그래서 서한이라는 명칭은 중국인들이 그냥 불렸던 거고요. 실제 용어는 이제 뭐냐면 대하라고 해요. 대하. 예. 얘네들 대하. 그리고 하. 어차피 대는 이제 미칭이니까 하. 근데
중국 애들이 이제 여기를 서하라고 부르죠. 서쪽의 하라. 대자는 도저히 못 붙이니까. 그래서 지금 서하의 기록이 중국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서하라고 부르는 거야. 그 요번에 그 서하의 국명 수업 하니까 어떤 분은 이제 서하, 대하 이렇게 했는데 어느 게 맞냐 했는데 다 맞은 거예요. 원래 얘들이 붙인 건 대하고 그리고 서하는 이제 중국인들이 붙인 거고 그다음에 엄밀히 대하에서 이제 하는 이제 이렇게니까 대자 빼고 하라고 하잖아요. 예, 미칭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서하 국면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고 이 서하 부분은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하고요. 자, 이제 소와 송과 요를 주축으로 남북이 대립된 틈에서 서와 고려는 때로는 요에 때로는 송과 친선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아시아 국제관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고려는 그 서와 요, 송나라 간의 어떤 대립 구도 과정에서 어떤 이제 균형점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송나라하고 그 당시 요나라가 막 대립을 했는데 왜 요나라가 송나라를 먹지 못했냐? 그런 이제 해석 과정에서 그 요나다가 고조를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송을 공격할 경우에 고조가 뒤에 후방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송나라의 정복을 완전한 정복을 하지 않았다. 그 균형점을 이루는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북송과 요의 관계는 정보강조 요가 군사력을 배경으로 송을 압박했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한 송은 항상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었다. 자, 이런 양국 관계 교묘를 이용해서 서한은 하전 양면 작전을 구사하면서 국가의 실리를 추구하게 되었다. 자, 고려는 요의 군사적 압력으로 여러 차례 전쟁을 치는 동안 송과 국교를 단절했고요. 문종시대 때 다시 국교를 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려하고 요나라 세 번 싸웠잖아요. 그때 이제 요나가 요구했던 것이 입주 중단하고 송나라 관계 끊고 우리하고 4대 외교 관계를 맺자. 결국에는 이제 4대 외교 관계를 맺었죠. 예. 그래서 송나라하고 이제 뭐냐면 비공식적 관계로 남아있다가 다시 이제 뭐냐면 80년 뒤에 문종 때 다시 국교가 재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한국사 관련된 문제니까, 중요니까 그때 한국사 강의 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전현의 맹항을 관련된 부분이죠. 이거 이제 기출문에 많이 나오죠. 자, 송나라 요나라 대립 관계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연운 16주 땅이죠. 그래서 이제 송나라는 태종 때부터 적극적으로 공세에 취했어요. 그런데 계속 군대하고 이제 보내서 막 했지만 거란조가 때 맨날 뭐냐면 깨지게 돼. 그래서 이제 진종 때 들어와서는 이제 거란에 대한 공격적 자세를 버리고 방어 태세로 이제 전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연운 16주 땅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진종 때 대규모 이제 요나라 군대를 공격해 들어오죠. 성종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 요는 송군의 허약함을 알게 되자 성종이 친히 20만 대군을 이끌고 남진하여 수도인 병경까지 이제 안전을 위태했다. 이때 조정에서는 일부 땅을 떼주는지 아니면 강남에 천도하자는 제의를 했으나 진종은 재상 군중의 강경을 받아들여서 그 당시 그 친히 전선에 나가서 군사를 독려했고 그래서 송과 요의 양국의 지구전을 대치했다가 결국 전현의 맹항을 맺고 체결했다. 1004년인데 이 정형외 매장 관련된 내용이 두 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좀 내용을 이제 요 밑에 있죠. 근데 일단은 요거 요번에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사료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워야 되겠네. 자, 여기 보면 그 전형의 매약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
전 권한의 국서 내용하고 송나라 국서 내용 이렇게 이제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쭉 내용이 있는데, 여기 좀 볼 게 뭐냐면, 여기 뭐 중요한 내용이 빠졌네, 많이. 그러니까 이제 권한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기 이제 송나라 너네들은 황금과 배금,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그 수량을 넉넉하게 매년 보내주기 바란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에 송나라는 돈을 주겠다. 너네들이 이제 세패를 보내주겠다. 그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편의 양보 약속을 하고, 그다음 국경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국경선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경은 옛 땅을 각자 현재 경계에 그대로 지킨다. 이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국경이 전쟁의 상태로, 전쟁 전의 상태로 된다는 건 연훈 16중 누가 갖겠다? 예, 권한이 갖겠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시험문이 나온 게 둘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는 직접적 형과 관계를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별도의 협상을 통해서 송이 형, 요가 동생이 된 걸 합의했죠. 그래서 송나는 형이라는 명분을 얻는 대신에 요나는 매년 막대한 양과 은과 비단을 받는 신뢰를 챙겼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문장이 이제 요 주침 부분이 꽁게 얘기인 거죠. 이런 것들은 송나 답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송은 명분, 요는 신뢰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구성된 것이 전형의 맹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좀 약간 많이 중단이 돼 있어.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전현의 맹약 이후에 송은 요의 군사를 두루해서 연훈 16개월 회복을 포기하고, 요에서도 왕실 대분과 또 부족 간의 갈등이 격화돼서 군사행동을 자제하게 되었다. 그래서 송, 요의 관계는 거의 이제 12세기 때, 거의 100년 동안이죠. 100년 동안 금이 일어날 때까지 평화적인 관계가 유지됐다는 거. 거기다 고조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송, 요, 고조가 어떤 삼각관계, 어떤 세력균형식이었다. 세력균형을 통해서 이제 평화관계를 유지했다. 그 다음에 전형의 명령 중에 하나가 또 뭐냐, 무역사 조치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송나라는 차와 비단, 도자기, 철기, 칠기, 유황, 서적과 남양에서 수입한 항로, 상화 등을 수출했고요. 그러니까 요는 양, 말, 낙타 등 같은 짐승의 가죽과 소금 등을 수출했다. 그 다음에 이제 송과 요의 1세기에 거친 평화구도는 남방의 중국과 북방지방의 이제 경제 및 문화교류를 촉진시켰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나왔던 게 서하다는 그 나라죠. 예, 서하는 탕구투족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탕구투족은 티베트 계통의 강조에 속하는 이제 그 세력인데, 이들은 이제 돌고래 강해지자 이에 복속됐다가 영하 감속 지역에 이제 변경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대개 탕고트의 위치가 여기 이제 부분이죠. 여기 서하 부분이 요 부분이죠. 이게 실크로드의 딱 중간에 딱 있는 지역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서하의 역사에 대해 쭉 설명하고 있죠. 항소의 난 때 탕고투족은 추장했던 탁발사공이 당을 도와온 공으로 운주절도사를 이제 봉함을 따서 당부터 이시성을 이제 사회받았고, 이시성이라는 건 이제 당나라 성이 농소 이시니까 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초에는 당항정 내에 그 내부 분화로 추장 이계봉이 송에 항복하였으나 동상 이계츠는 이에 반대의 권력을 빼앗고 오히려 요와 연합해 송에 대항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후에 진종 때는 이계천이 영주를 공략하여 그곳의 도구로 부주를 통일에 성공했고, 영주의 위치는 오르스 남부 지역으로 이미 관계실에 갖춰져 있었고, 또 한민족이 농경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곳을 차지한 서해 농업사에서 큰 진전이 되었다. 그 이계천의 손자가 됐던 사람이 그 뭐냐면 이원호죠. 예. 그래서 요번에 시험문에 나왔던 것이 이원호가 이제 뭐냐면 대항하고 이제 뭐냐면 그 세웠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요거 이제 좀 관련된 사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볼게요. 아이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송사하국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대경원년 시월에 마침 원호가 이원호죠. 황제 자리에 올렸으니 이가 경종이다. 연호를 고치고 국호를 대하라고 칭하고 이를 이제 천수 예법 연조 원년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호 때는 칭제 건원했다. 그래서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를 흥경부로 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국호가 대하 근데 이제 중국 애들은 이걸 이제 서하라고 하죠. 이 대하라고 이거. 그래서 대자란 건 어차피 미칭이니까 실제 국호는 하. 이렇게. 보통 이 외자 국호를 이제 하라는 외자 국호를 사용했다는 거는 어떤 걸 지향하냐면 중국식 왕조를 지향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의미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원호가 황제가 칭했고 그 국호를 이제 와 수도가 어딘가를 이제 적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송사는 누구의 입장이죠? 어, 송나라 입장이잖아요. 이원호가 감히 뭐냐면, 건방지게 대하라고 부르는 게 건방지잖아요. 그래서 송나라 사람들은 서쪽에 있는 하라 해서 서하라고 이제 했고, 아쉽게도 이제 서하에 대한 기록이 지금 남아있지 않죠. 역사서가. 뭐, 서한 문자가 있긴 있지만 해석이 안 되니까. 중국적 기록에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서하라고 불러요. 서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이원호가 통치했던 시기는 서하의 전성기로 영토가 확장됐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비단계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실크로드 요지에 차지하여 동서무역의 이익을 차지했다. 그래서 이원호는 또 이제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또 받아들였고 불교 경제에 능통했나 봐요. 그래서 송해 간제를 모방해서 중서와 충의를 두어서 행정과 군사를 맡기고 삼사와 어사될 때, 이 어사는 감찰기구죠. 그래서 설치했고 특히 이제 이원호가 서문자를 창시했어요. 예. 서화 문자를 창제했는데 되게 이제 뭐냐면 이건 서하나 요나 이런 금나 같은 이제 정복 왕조들은 특징이 뭐냐면 공통적 문자죠. 독자적인 문자를 창제했는데 이 서하 문자가 지금 남아 있어요. 비석이나 이런 데 이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걸 해석한 사람이 없어. 거의 이제 해석이 좀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거의 완벽하게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왜냐면 나중에 있지만 이제 서하가 몽골 쪽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원나라가 이제 서하를 이제 멸망시킬 때 하도 항복했다 또 개기고 항복했다 개기고 하니까 아예 이제 징기스칸 유언에 따라서 지도상에 아예 없애버렸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서하 문자를 지금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후손들이 계속 없기 때문에 자, 하여튼 과거제를 실시했으며 유교 경전과 불교 경전을 다수 번역통했고 서하 민족 문화 발전에 힘을 기울였다. 자, 지금까지 중개 속국이었던 서하의 이원호가 한결 칭하고 독립을 선언한 것은 더 이상 송을 섬기지 않다는 의미고, 자, 송도 서하의 침제권을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송과 서하의 전쟁이 촉발됐지만 번번이 참패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사료가 어디 있냐면 사화사에 관련된 사료들이 쭉 있어요. 무슨 전투도 있는데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서 넘어가고 근데 이제 하여튼 서하는 군대가 뭐 2,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뭐 송나라 군대는 50만, 60만 대군을 동원해도 매번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작은 서하를 하나 뭐냐면 제압할 수 없었고 결국에 서하도 오랫동안 시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네도 이제 무역도 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의가 성립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송과 서하의 경제 교류가 활발 추진됐고 송은 이제 서하는 몽골이 멸망하기 송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있는데 자 요번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이제 뭐냐 이 서하와 하의 추진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원문사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 잠깐만요. 요거 까지.
자, 요게 이제 내용이 이제 뭐냐면 그 경력의 하약이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경력은 이제 송나라 시대 때 연호군요. 아마 인종 때 연호 같은데 여기 이제 그러니까 속자치통감 장편이라는 그 내용에 있는 건데 이게 아마 많이 중요하게 되는데 여기 뭐 더 원문 사정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명령을 쓰시면 돼요. 그 중략된 내용까지 다 보여줘. 그러면 얘가 다 보여주거든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요것만 볼게요. 자, 하복주 원호가 그래서 이제 포를 올려서 신하를 지칭하다. 이렇게 포라는 것은 신하가 황제에게 올리는 걸 포문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포라고 이제 쓰는 것 자체가 자기를 낮게 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가 이제 이에 원호를 하국주로 이제 왕으로 책봉했다. 그러니까 조공 책봉 관계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요 관계는 뭐냐면 이제 신하와 군주의 관계죠. 이 군주가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거고. 그래서 이제 협정을 약속을 해서 정하기를 원효는 소명에 대해서 신하하고 칭하고 국경선을 모두 옛날 이거에 지킨다. 근데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매년 비단과 은과 차를 하사한다. 자, 요게 중요해. 요게 이제 뭐냐면 세패를 주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강하니까 딜을 해갖고 너희들 칭제 건너하면 우리가 이제 세패를 줘갖고 하니까 너네 칭제 건너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걸 받아들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나라는 명분을 얻었지만 그 당시 이윤호는 신을 얻었죠. 예. 그래서 전형적인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서한은 송으로부터 매년 막대한 양과 비단, 은, 차를 받기도 했고 이건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 송은 이제 뭐냐면 칭제 권한을 이제 포기하고 그다음 번국으로서 이제 확인할 명분을 얻었다. 하국종이 실봉하면서. 근데 주의할 것은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칭제 권한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실제로 국내적으로는 칭제 권한을 했죠. 이거는 고조도 마찬가지예요. 내재 외양 체제를 했는데 송나라는 그것까지는 뭐 관습을 안 하고 그냥 눈 감아 준 것 같아. 예. 자, 그리고 이제 요나나 마찬가지로 이 하약으로 이제 뭐냐면 또 국경 지역에 그 경제력 각장이 형성됐어. 그래서 이제 각장, 호시 뭐 이렇게 국경 지역에 유목민족들하고 이제 하는 무역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력의 하약은 송나라가 서와의 소굴적인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군신관계를 명분으로 얻은 대가와 박대한 경제력 지원, 그러니까 세사라고 하지만 세패를 줬다. 그래서 이 실리적 외교라고 볼 수 없지만 일단 여기서 뭐 실리적 외교였으면 이 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근데 서한은 실리적 외교인데 송나라는 이게 과연 실리적 외교일까? 이게 군대가 이제 너무 비효율적이고 약체다 보니까 지금 돈을 주고 이제 평안을 사는 그런 경우잖아요. 근데 돈을 주고 평안을 사는 거는 오래가지 못해. 이런 평안은. 예.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요거에 이제 예전에 관련된 그 요번에 시험 문제에 관련된 사료이기 때문에 한번 좀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왕안서의 이제 혁신 정치에 넘어가기 전에 그 한의조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송가 대립간의 전연의 맹약을 볼게요. 자, 당이 멸망하고 송이 건국한 10세기 초 중기에 당제국의 붕괴로 해서 동아시아 새로운 국제관계가 형성됐다. 그래서 수나나 당나라 시대 때 적국적 대외 정책과 달리 소극적인 문치주의 정책을 펼친 송은 북방의 유목민족들의 군사적 열세에 놓이게 되고 이는 청대까지 이제 계속됐다. 청대까지 계속됐는지 모르겠네요. 명나라는 그래도 이제 정벌하고 됐는데 하여튼 넘어가고 자, 한편 한반도에선 당과 밀접한 신라가 무너지고 고려가 등장했죠. 그 이 시기 때 두각을 나타난 건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였다. 그래서 이후 송과 대립하면서 남북이 대치하는 국제관계의 새로운 주역이 되었고요. 거란족을 키타이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키타이. 근데 이 키타이란 말이 거란족을 지칭한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중국을 지칭하는 저기 중동이나 유럽 사람들이 그 중국을 지칭하는 어떤 대명사로 쓰게 되죠. 자, 하여튼 이 거란족은 동몽골의 이제 시라모라강 유역에 거주했던 유목민이야. 4세기 이후 역사상 모습을 보이다가 당해 세력이 쇠퇴한 9세기 말이 되자 이 지역을 장악했던 위구르 제국의 뒤를 이어서 자립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14세기, 10세기 때 초에 등장했던 야율람복이었어요. 요 사람은 뭐 다 아시겠죠? 예전에 이제 2년 전인가 그 기출 사료에 나왔던 그 사람인데 야율람복에 관련된 사료는 사사에도 있어요. 그냥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물은 8대 부족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부족을 통합하고 종래 군장 선출제를 타파하고 전쟁의 권력을 항해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 뭐냐면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선출을 했는데 세습제로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환족이 당이 멸망한 후 916년 유목국간 대요를 건설함으로써 동시에 이제 사방으로 세력 확장시키고 926년 바다를 멸망시켰다.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죠. 바다를 멸망시키고 요 지역에 이제 뭘 설치했냐면 동남국이라고 이제 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동남국. 개대정부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자기 그 장남을 동남국 왕으로 이제 앉혔거든요. 예.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 그 사화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그래서 남하의 후당 하당 절도사인 석경동과 연합해 연운 16주를 활동했다.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요 관련된 사료를 좀 볼게요. 이거 아까 전에 설명을 했긴 했는데 요 부분은 한번 또 관련된 사료를 찾아봐서 한번 또 보기도 하겠습니다. 사료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모의고사는 제가 사료 문제를 상당히 많이 까놔 놨어요. 예전부터 뭐 사료 문제를 까긴 했는데 요즘에 하도 사료 해 가지고 뭐 추론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료 문제를 좀 보면서 협병단 관련 사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인제 보면 인제 그 당시에 석경당이 어떤 짓을 했는가 이렇게 인제 있는데 자, 권한에 포를 올려서 이미 이제 깔고 들어갔죠. 이제 권한을 항쟁을 보는 거죠. 신하로 칭하고 구원을 요청하며 또 아버지의 성기권을 청하였다. 만약 대가 저를 도와주셔서 일이 이루어진다면 마땅히 노동도 일대와 안문과 북쪽의 여러 주를 권한을 베어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라도 바치겠는데 요 지역이 뭐냐면 연운 16주 지역이에요. 국경일 때. 그래서 이제 이때 태종이 야율덕강이 크게 이제 기뻐하면서 군대를 보내 돕겠다고 이제 허락하고 상명하게 이르 말하기를 "내가 노정도를 얻는 건 또한 족하니 안문관 이웃까지 필요 없다." 이렇게 인제 있는데 그러니까 노정도 부분이 인제 일종의 그 연운 16주 같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석경당이 정권을 장악하려고 그 당시 건황과 연합했다. 그래서 후당을 배신했다. 그 연운 16주를 활용하는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노동도 일대와 안문관 북쪽 여러 주 이렇게 인제 해서 있는데 아마 인제 뭐 노동도 안문관 이북에 딱 이게 16주 것 같고 이게 보니까 뭐 안문관 이북까지 필요 없다는데 아마 나중에 받았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석경당이 군사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 거란의 군주 야율덕강에게 신하를 칭하고 자신보다 11살이 어린 그를 아버지로 섬기겠다. 불협적인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부작적 관계가 있죠. 그래서 보통 돌고 사타족 애들이 돌고 후손들이 사타족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어떤 이제 친밀 관계나 어떤 이제 복종 관계, 어떤 신뢰 관계 확보할 때 뭐 자기가 이제 아버지를 모시거나 뭐 아들로 삼는 그 의지의 가족적인 형태가 그 당시 그 5대 시대 때 있었잖아요. 절도사들이. 그런 걸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연운 16주 관련된 사료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자치통감의 원문 사료와 함께 이제 제시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통일을 달성한 송태류 시기에 요와 송은 거의 매년 교전 상태에 이제 있었다. 그래서 요의 성종은 994년 송을 굴복시킨 후 배후를 다진 후 우리 입장할 때 굴복된 게 아닌데 이거 무슨 개 같은 망발? 하여튼 2차 친일 같아요. 송의 성종의 친히 이제 원정을 하는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항상 이제 그 뭐냐면 외부 그 유목민족들이나 이런 이제 정보광주도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관심 있어 공격한 게 아니라 일종의 후방을 안정시킨 거죠. 그래서 후방을 안정시켜 놓고 뭐냐면 중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 거야. 왜냐면 그냥 우리나라 놔두고 이제 중국 본토를 공격할 경우에는 후방에서 우리나라 공격하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왜냐면 이런 이제 거란족이나 여진족이나 이런 애들은 그렇게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 중국을 칠 때 대교는 있고 완전히 뭐냐 본진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치는데 후방이 터져버리면 안 되겠죠. 자기 본진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 요나
그다음에 청이나 그런 나라가 왜 중국을 치기 전에 을 쳤는가? 후방을 안정시켜서.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송 역시 당시 국정의 최고 과제가 장성 이남의 연운 16주 회복이었을 만큼 그 당시 진종 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병사를 동원해 항하 부관의 전주 전현 지방에 대치했다가 승패를 가지지 못하고 전현의 맹약이란 평화조약을 성립했다. 그 내용에 이제 보면 요의 하북 연유지는 당연히 인정하고 요나다고 양국의 형제 관계인데 요나나는 아홉, 송은 형 이렇게 있죠. 그리고 성은 요에게 매년 20만 필인 은 10만 표를 준다. 3패를 준다는 거죠. 성이 그 동생한테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자, 지금 닉스는 막대했지만 송의 입장을 볼 때는 매년 건황과 관련해 지출한 군사비에 비해 적은 부담이었다. 조약에 의해서 국경사의 무역장, 각장이라는 것들이 이제 설치되어 무역 관계도 발전했고요. 그래서 송은 차, 비단, 도자기, 철기, 실기, 그다음 유황, 서적 등을 수출했으며 요는 양, 말, 낙타, 짐승, 가죽 등을 수출했다. 권한에 지급한 은 중의 일부는 교육을 통해서 중국에 돌았지만 일부는 동서교육을 통해서 교육물자와 함께 서방세계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 당시 권한에 은뿐만 아니라 또 동전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송나라 동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달러의 기축통화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송나라가 군사적 약해도 경제적 강국이었거든요. 신뢰도가 있다 보니까 이 송나라의 동전이 세패로서 많이 또 권한을 갖고 또 일본으로 또 갔죠. 일본에서도 이제 자국 통화를 쓰지 않고 송나라 동전을 수입해다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 송나라 안에서 동이 많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전환 같은 게 일어나고 그래서 일본 이제 은을 이제 대체하면서 이제 뭐냐 은본위를 좀 지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송나라 때는 동본위 정책을 했고 게다가 원나라 가도기를 거쳐서 명청난 때는 안지 은본위 체제로 넘어가게 되죠.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후 이제 시대에 따라 많은 액수는 약간씩 변화가 있지만 송과 요는 평화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이 요는 몽골로부터의 만주와 하북 지방의 일부를 차지하고 고려까지 영향력을 포함시켜 대세력을 지닌 정보강제 틀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요나라가 만드는 정보강제 틀이 후에도 이제 뭐 청나라, 원나라 영향을 주죠. 예, 금나라나 예. 그래서 그 비트 포기에는 이 요나라를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정보강조 관련된 내용. 그래서 요나와 관련된 어떤 이제 그 모델로 해서 정보광족이라는 어떤 개념에 이제 도출을 했죠. 그래서 시험 문제도 그런지 몰라도 금나라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요. 되게 요나라가 많이 나와. 금나라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 금나라 한 번도 안 나왔어. 야, 특이하죠? 예. 자, 하여튼 이때 거란의 의미의 키타이나만의 중국의 호칭, 대명사가 될 만큼 서방 세계에 전해졌고요. 동북방의 요와 함께 송을 위협한 것은 서북방의 오르스트 지역과 감수성에 장악한 탕고트 지역이 세운 서하다. 그 탕고투족은 이제 약간 티베트 계통의 역사죠. 근데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 이 이혼후 때 탕고투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주변의 민족을 평정하면서 내몽골에서 동항에 이르는까지 강대한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 1039년 대하란 독립군을 세웠는데 이를 송년 서하라고 했다. 그 서하는 비단길의 요지를 점령해 동서무역의 이익을 차지하고 송의 간제를 받아들이는 한편 탕고트의 풍습을 보존하는 데 힘썼다. 서하 문자를 제정하고 이를 이용해서 중국의 건정과 티베트 불교 경전을 서하어로 번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서하 왕릉이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당한데,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 징기스칸이 죽을 때 서하를 이제 완전히 지도상에 지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이 이제 서하를 정복하서 왕년 첫째 파괴됐어. 예. 그래갖고 서하에 남아있는 이제 유적이라든지 뭐 기록이라든지 서하 자신들이 만든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남의 나라 역사, 즉 중국 쪽 역사에 입각해서 이제 서하 역사를 이제 다시 복원을 하는데 중국 애들이 서하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 다 서하라고 적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원호가 침략이 벌어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100만 대군의 이제 군대에 가까이 투입을 했고 그렇지만 아무리 싸워도 장기전 소모전이 되고 계속 패하니까 또 이제 송나라 입장 볼 때는 요해침을 또 우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서하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가니까 이게 송조의 경계 봉쇄 때문에 그 물자를 뭐냐면 무역도 못하고 물자도 이제 부족하다 하니까 결국에 1044년에 평화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했던 서하가 송의 신하의 애를 취하고 대신에 송은 매년 세페우스 은 5만 년과 그 다음에 그 비단
13만 필, 차 2만 걸 지급했다. 이걸 병력의 하이라고 하죠. 예. 자, 그래서 이 평화조약에 따라서 서해 문제는 수습됐지만, 아니, 서해 문제는 수습됐지만, 장기간에 거친 전쟁으로 재정 국도는 이제 국도 고갈되었고, 속인 서해를 제압할 수 없을 정도 취약했던 송해 군사력이 여지없이 노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송과 서해의 관계는 송과 요의 관계와 달리 불안전에 기가 있을 때면 서해의 침을 받았다. 그 후에도 이제 서해가 계속 공격을 해왔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긴장 관계는 이후에도 지속됐고, 그다음 송주로서 재정과 군사상의 부담이 여전했고요. 서한은 징기스칸에게 멸망할 때까지 190돈과 종속돼. 이건 틀린 문장이죠. 예. 요거는 이제 징기스칸이 아니라 오고타이 칸 때면. 그러니까 징기스칸 때 공격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 죽기 전에 이제 서로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하기 전에 오고타이 칸 때 이제 점령한 거야. 징기스칸이 공격하다 죽고. 예. 그래서 있는데 요게 오류예요. 내용이. 잠깐 이게 좀 물어볼게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미나이를 한번 좀 시험을 좀 해봐야 되겠네. 예. 하, 어, 그 이게 무슨 역사상이 맞다고 하는데 이거 좀 틀린 것 같아. 아니, 알기로는 얘가 징기스칸의 죽음이 1227년인데 서하 정벌 중에 죽었거든요. 예. 그 원정 중에 도중에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징기스칸이 유언을 남기고 그다음에 그 죽고 나서 뭐냐면 오고타이 칸이 이제 그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맞네요. 얘가 맞는 것 같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오고타이 칸이 아니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징기스칸이 죽은 다음에 오고타이 칸은 쿠에타이 여러 가지 대칸을 이제 선출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 예전에는 징기스칸이 죽은 다음에 이제 유언을 남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서하를 지도상을 없애라. 그러니까 이제 죽었는데 그 죽고 나서 이제 점령이 당했거든요. 근데 이때 오고타이 칸이 집권한 게 아니라 오고타이 집권하면 그다음에 쿠에타이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나서 2년 뒤에 이제 집권한 거고 요때 이제 뭐냐 징기스칸이 죽고 그다음 점령했기 때문에 실제로 징기스칸의 업적이다 보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지적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거는 제가 오고타이 칸이라고 이제 얘기했지만 오고타이는 징기스칸이 죽은 다음에 북받치기 한 게 아니라 쿠니타에 열고 1229년에 즉위했기 때문에 요 문장은 맞습니다. 제가 이거 저도 이게 틀린 줄 알았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네요. 징기스칸이 죽었지만 징기스칸의 그 부하들이 이제 멸망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영속의 오고타이가 아니라 징기스칸의 치세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괜찮네. 정확히 지적해 주네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금나라의 이제 그 관계, 송나라 관계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이거는요. 일단은 동계 부분에 마한성의 이제 개혁 정치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왕왕사의 개혁 정치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예. 그래가지고 요 부분도 이제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게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게 왕왕사의 개혁 정치 부분이 어디에 또 있냐면 그 한의중에도 있죠. 그래서 일단 동계 보고 한의중은 또 이렇게 도표까지 해가지고 잘 설명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 그 두 번째 인증번호는 53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53번이에요. 자, 왕한석의 개혁 정치에 대한 이제 개요를 좀 보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또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걸 제 챗GPT를 이제 제미나이를 많이 돌려봤는데 얘가 정확해. 근데 이제 한국
관련된 문제 있잖아요. 한국의 정치,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그 문제도 있죠. 뭐 연예인, 뭐 드라마 그걸 소개하려면 얘가 틀리거든요, 많이. 아마 이제 그 네이버 검색을 하지 못하고 구글 검색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구글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되게 자료가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한국 정치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기 제 뭐랄까요? 그 연예인 문제, 연예인 관련된 내용, 뭐 드라마, 영화 같은 내용들은 또 안 맞더라고, 얘가. 그래서 네이버까지는 접근을 못하는 것 같고 구글까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소버린 AI이 필요한 것 같아. 우리나라 이제 자체에 맞는 특화된 AI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그 뭐냐면 또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왕안석의 개혁정치, 즉 신법은 11세기 송나라의 재정난과 국방력 약화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일련의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그 목표는 대지주와 대상인의 이익을 억제하고 농민과 중소상인을 보호하여 국가 재정을 늘리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부국강병에 있었습니다. 신법은 크게 경제정책인 부국책과 군사정책인 강병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국책, 경제안정과 재정 확충. 청묘법, 내용. 농민들이 춘궁기, 보릿고개에 곡식이 없어 지주에게 고리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낮은 이자, 연 20%로 영농자금을 빌려주고 가을에 곡식으로 갚게 한 제도입니다. 목표, 농민보호, 고리대 자본 억제, 정부의 이자 수입 확보. 모역법, 내용. 기존에는 농민들이 의무적으로 국가의 각종 노역 요역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를 폐지하고 모든 가구의 재산 등급에 따라 면역전이라는 세금을 걷어 그 돈으로 실업자를 고용해 일을 맡긴 제도입니다. 목표, 농민이 농사에 전념하도록 하고 부유층, 관료, 사원 등에게도 세금을 걷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임. 시역법, 내용. 정부가 직접 물가조절기관 시역사를 설치하여 물가가 쌀 때 물건을 사두었다가 비쌀 때 팔아 물가를 안정시키고 중소상인들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준 제도입니다. 목표, 대상인의 시장 독점과 폭리를 막고 중소상인을 보호하며 정부의 유통 수입 확보. 균수법, 내용. 각 지방에서 거둔 곡물을 수도로 운송할 때 발생하는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기관 바른 사이 현지에서 불필요한 곡물을 팔고 그 돈으로 수도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게 했습니다. 목표, 운송비 절감, 지역 간 물가 조절, 정부의 상업이익 증대. 강병책, 국방력 강화. 보가법, 내용. 10가구를 보보라는 단위로 묶어 서로 치안을 책임지게 하고 장정들을 평시에는 민병으로 훈련시키고 전시에는 예비군으로 활용한 제도입니다. 목표, 국방력 강화, 치안 유지 비용 절감. 보마법, 내용. 기병 육성에 필수적인 군마를 확보하기 위해 원하는 백성에게 정부가 말을 지급하여 평소에는 농사에 쓰게 하고 전쟁 시에는 군마로 징발한 제도입니다. 목표, 군마 사육 비용을 민간에 분담시켜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군마를 확보. 결과와 평가. 왕안석의 신법은 단기적으로 국가 재정을 크게 늘리고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대지주, 대상인, 보수적인 관료들의 기득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또한 일부 정책이 시행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와 달리 백성들을 수탈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결국 신법을 지지하는 신법당과 이를 반대하는 구법당 사이에 극심한 당쟁을 유발하여 훗날 송나라가 쇠퇴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왕안석이 왜 신법을 실시했는가, 이 배경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배경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먼저 문치주의로 인해서 군사 약화. 그러니까 돈을 주고 평화를 사다 보니까 지출이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문약에 들 수 있고, 그래서 당의 부병 체제는 당말 5대 직업 군인제도인 모병제를 바꾸고,
송대도 그대로 직업군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송대 모병제도는 군인 증가에 따른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가져오게 됐고, 그리고 인종 때 와서는 고비도 이제 엄청난 재정 압박을 줬다. 뿐만 아니라 군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문체주의 사회 분위기고 또 비효율적인 어떤 운영체계 때문에 군인이 사기에 떨어지고 군의 통수권과 작전까지 분리되어 전투력이 저하되었다. 자, 이리하여 거란과 사, 여진과의 전투에서 밀리면서 군사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고요. 따라서 신종시대의 단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직업군인의 유지비를 충당되는 막대한 재정정책을 이제 타개하기 위한 일과 관료의 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용간, 쓸데없이 이제 그 간직이 많은 걸 얘기하는 거죠. 용간 문제 해결이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송나라의 어떤 이제 관리들은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대우도 되게 좋았고 월급도 많았어요. 근데 되게 비능률적이었죠. 그러니까 군대도 되게 비능률적이고 그리고 또 관료제도 비능률적인데 돈은 많이 지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됐던 계속 적자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그 왕하사의 재정 정책은 지출을 줄이고 그다음에 그 들어오는 수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죠. 이게 부국 정책이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보면 그 장원제 발달로 대토지 사유화가 확대됨에 따라서 자장농민이 파산되고 또 상화의 발달로 중소상공업자들이 몰락하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얘네들이 이제 주 세원인데 이들 몰락하면 이게 돈을 징수할 수 없죠. 뭐 대상이나 대지주는 이제 권력층과 연결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세금을 별로 안 내죠. 자, 이런 문제점을 이제 속에서 정권 폐기는 21살의 신종이 마흔설 등에서 신법을 당했는데 왕안서 시법의 목적은 부국 강병이에요. 예. 여기서 부국이라는 것은 나라를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완성화시켜 그 경제적으로 이제 향상시켜서 세원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정책이고 강경 정책은 이제 뭐냐면 되게 이제 세출이 이제 많이 나가는 게 뭐예요? 이게 군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대를 강화시켜서 지출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서 재정 적자를 재정 흑자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요 정책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죠. 부국책이 어떻고 시효법이 어디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요 관련된 내용들은 어디에도 잠깐 보냐면 한의중 내용을 좀 볼게요. 한의중이 요 부분은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말해서 신법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의중을 좀 건너뛰겠습니다. 요걸 이제 중심으로 볼게요. 예. 자, 그래서 신법 관련된 내용이 이제 212페이지 펴보세요. 자, 왕안서의 신법의 실시는 11세기 후반이었다. 이 개혁의 목적은 직접적인 재정을 회복하는 것이었지만 단순히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 이는 강범위한 재정, 행정개혁인과 동시에 사회개혁이기도 하였다. 개혁 주장이 이제 일어난 배경은 바로 만성적인 재정적자, 막대한 군사비와 관료제 유비 비용이었다. 자, 송해 건국 후 100년 정도가 지나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폐해가 노출되기 시작했다. 가장 이제 심각한 게 재정 적자죠. 그래서 송초 이래 흑자를 기록했던 국가 수지는 11세기 중반에 재정이 적자가 되었다. 송초 이래 흑자를 기록된 그 재정 적자였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송초 이래 흑자를 기록했던 국가 수지는 11세기 중반에 균형을 이루더니 곧 적자로 돌아서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자, 과거제를 통해 등용된 수많은 가료를 유지하기 위한 쓰인 비용, 그리고 서와 7년 전쟁 후 징대되기 시작한 군사비가 주요 원인이었다. 당시 지출의 7, 80% 정도가 직업군대를 유지하고 전쟁을 수행할 때 필요한 군사비였다. 자, 그래서 이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 여기 적혀 있고 또 군대가 많은데 군대 전투는 또 형편없었죠. 그리고 과거 합격자가 계속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관료의 수도 계속 늘어나게 되고 다 지출과 연결됐죠. 그래서 문신 우위 정책 때문에 복록이 여타 중국 왕조보다 많았을 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경제 지원도 컸는데 이것이 모두 문제의 원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관료의 기공도 이제 황제 독재체제가 성립되면 오히려 무사 안일적인 태도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농민들이 대토지 소유자 확대로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 진행된다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수익 증대 정책으로 중과세를 건드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웠다. 그래서 특히 농민이 부담을 했던 직역이었다. 직역은 이제 노동력을 동원해가지고 하는 그 제도였는데 그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차역법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갖고 이때 이제 이 차역법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돼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 관련된 사료들이 시험 사사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그 전 시간에요. 그래서
주호 제도, 주개코 제도를 실시했는데 주호는 1등급에서 5등급. 근데 이제 이 5등급, 4, 5등급이 낮은 호들에게 역을 좀 가벼운 역을 줘야 되는데 비용도 들고 덜고 그래서 가볍고 비용이 별로 안 드는 역을 줘야 되는데 1등급 호 1, 2등급은 형세호잖아. 얘네들은 이제 그 정경 유착을 통해서 이제 아래 등급을 하고 4, 5등급 위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무거운 역을 비용을 많이 드는 역을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도망을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역법에 관련된 문제, 요거 예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모욕법 관련된 내용하고 이제 개선사항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사화사에 있으니까 그 관련 사례를 찾아서 이제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도시에서는 국가의 전매 정책과 대상인들의 가정 상태의 강화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큰 심각한 타격을 이제 받았다. 그래서 이제 1068년에 21세 나이로 즉위한 청나한계 신종은 왕설 중에 개혁을 당했고 이 왕설 강서, 이 강서라는 건 이제 여기 보면 양쪽에 하류가 있으면 여기가 절강서이고 이쪽 지역이 강서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누구더라? 모택동이 정강산에서 이제 그 소비에트를 만들었잖아요. 그 지역이 이제 강서 지역이야. 그래서 이제 강서 관료 집안 출신으로서 과거 합격 후 이제 지방 간을 전전하면서 근무지의 수의 사업과 빈농 구제 사업에 구제 사업을 펴 성과를 올렸다. 인종 말기 때 그의 만원서의 장문의 어떤 보고서를 이제 제출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 만원서 내용이 그 사화사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좀 한번 이 만원서 내용을 이제 좀 찾아서 이제 보기도 하겠습니다. 주례와 함께. 예. 이 명령어 풀폰트를 잘 집어넣어야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풀폰트를 잘해야지 뭐 한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관련된 사료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만원서 관련된 내용인데 그중에 주례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 연결돼서. 자, 지금 조정이 공고한 까닭은 재물 다스림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물 다스리는 데는 단지 기술뿐만 아니라 도가 있다. 그 기술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주관, 그러니까 주례의 다른 이름이 있죠. 주거의 첨부와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개혁의 이제 경전을 이 주례에서 찾은 거죠. 그래서 주례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문경이나 금문경이나 다 이 주례를 이제 뭐냐 개혁의 어떤 근거 삼거든요. 왜 주례가 이제 이렇게 부각이 되냐? 주례는 그 주공의 어떤 이제 그 업적을 적어 놓은 거잖아요. 주공이 이제 주나라 어떤 제도 같은 걸 만든 것들. 근데 거기에는 유교 경전이지만 법가적 요소가 되게 강해요. 후에 이제 가탁되었죠. 그 내용이. 그래갖고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간섭을 통해서 개입을 통해서 어떤 이제 경제 운영이라든지 사회 제도 마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교에서는 정부가 시장 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예전에 이제 얘기했지만 시장 경제에 대해서 개입한 걸 반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백성들과 같이 이익을 이제 뭐냐면 그 하냐 다투냐 여민쟁리하지 않는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에 반해서 이 주례에서는 국가가 직접 가입해 갖고 어떤 부를 이제 뭐냐면 얻어내고
그 재정 관련 그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뭐냐면 왕안서의 이재가는 어, 보통 유학자들의 어떤 생각 방식과 달리 국가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부를 운영하고 재정 개혁을 하고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췄어. 좀 다른 거죠. 이 부분이 사하사 사하사 내용이 있거든요. 자, 하여튼 이 주례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를 이제 일종의 경전으로 이제 삼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대개 천하의 힘을 바탕으로 천하의 재물을 생산하고 천하의 재물을 거둬 천하의 비용을 공급하는 거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주례와 관련된 내용은 개혁의 모델로 찾았다. 재물을 다스리는 법을 주례와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개입을 한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생산과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가가 부를 창조하고 재정을 늘려야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력적인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법가적 사고방식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왕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말하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행되지 못했지만, 좀 이따 이제 시행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청무법, 시효법 다 이런 것들이 다 국가 경제에 개입해 갖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왕왕성의 개혁 정치가 이제 사고관, 그러니까 재물 이재간의 이제 반영이다. 국가가 직접 개입해 갖고 뭔가 부를 착취하고 재정을 늘리고 그런 건데 그 앞에 이제 뭐 한무제 개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왕망의 어떤 그 경제 개혁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왕한서의 개혁이 다 연결돼요. 예. 그래서 유학자지만 이런 이제 법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례를 바탕으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 주례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제 좀 볼게요. 자, 예전에도 한번 이 주례에 관련돼서 문제 나왔죠. 뭐죠? 네. 방황석 개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저기 뭐 언제 나왔지? 갑자기 여기 왕망이죠, 왕망. 네, 왕망의 개혁의 모델 중에 13경 중에 이제 왕망의 개혁의 모델이 됐던 경전 써라.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 어떤 개혁의 모델이 되는 경전을 써라 하면 그냥 주대 쓰시면 돼요. 주대밖에 없어, 유교 경전에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정도전 때 조선 왕조를 만들 때 이 주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개혁을 했잖아요. 예, 가전법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례는 십상경이 하나로 주공이 지었다고 하는 서주시대 정장제도를 기록한 책이다. 일명 주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육간제도를 기반으로 간직, 예제, 학제, 종법제도를 기록했고 책을 펴던 연대는 전국 말기로 추정되는데 후대의 상고적인 경향으로 자주 개혁의 전범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주공이 편찬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각하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 이 주례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 농민생활 안정과 생산의 증가, 조세원의 개발을 위한 부국책, 부병제에 의한 강경책, 그 다음에 과거제도와 관료임용제도 개혁, 태학 3사법 관련된 내용이죠. 이런 내용인데 요거는 좀 이따 이제 살펴보기도 하고요. 이 표가 있어요. 여기는 자세하게 표가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법의 성과는 재정과 관련해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재정 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막당 인연을 남기게 되었고 지방 재정도 극히 충실해졌다. 그러나 농민 부담의 경감이라는 면에서 그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실적을 올리기 위한 관료들의 상당한 이제 무리를 했던 데다가 농민 실적을 무시하고 강제를 실시 등으로 해서 신법 실시 중기에 이르면 대다수 농민들이 신법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왕한선을 올릴 의도는 농민들의 부담을 뭐 들어주려고 했죠. 근데 왕석 이후에 이제 신법파들은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세금 더 많이 징수하고 개인 부정부패 취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후대 사람들이나 하여튼 그 신법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해. 비판적이고. 그 왕한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왕한서 개혁 정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예전에 정근대 시대 때는 왕한성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았다. 그럼 왕한성이 이제 그 자체보다는 이 신법을 운영하는 이제 그런 신법당이라고 하는 관리들이 이 신법을 이용해서 농민 착취하고 개인적 부를 이제 뭐냐면 확대시키는데 그걸 악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밑에 위에 있는 표죠. 예. 그래가지고 요 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지워야 되겠다. 예, 깨끗이 지워야겠네.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예.